만드가 오늘 저기 안개 낀 바다가 을씨년스럽구먼. 예, 성님. 고기가 잘 잡혀 올란가 걱정이네요. 그러니 오늘은 가까운 비례도 주변에 그물을 쳐 올려보더라고. 그런데 왜 저 섬을 비례도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께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언젠가 여름 태풍이 불어오는 어느 날 저 섬이 먼 바다에서 거친 물결을 타고 떠밀려오는 뒤 꼭 날아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집에서 나와 구경하다 와! 저기 섬이 날아서 온다. 야, 태풍의 섬이 날아온다. 하고 외치니깐 그 섬이 여기 탐진만 한가운데인 칠량 앞바다에 멈추더란 말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비라도라고 하는 것이 섬 이름이 되었제. 재미있구만요. 저 비라도를 보면 꼭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이 생각난단게야. 그 바다에 떠있는 모양이 꼭 양반들 쓰는 두건 같기도 하고 무당의 고깔모자 같기도 하고요. 이야기는 전라도 탐진만 비례도에 관한 전설입니다. 탐진만은 현재의 제주도인 탐라에서 육지로 향하는 길목인 나루터인 강진을 오가는 만이라 하여 탐진만이라 불렀죠. 비례도는 이 탐진만 한가운데 떠있는 조그마한 무인도입니다. 옛 강진현 칠량 봉황마을에 사는 어부인 최씨 형제는 이날도 함께 고기잡이를 하러 인근 비례도 앞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지런하고 성품이 착한 형제로 우위가 남달랐으며 연로하신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뱃머리를 비례도 부근으로 향하던 어선은 연신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 올리려고 시도했으나 올라오는 물고기는 손바닥만한 크기 이상은 없었고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잡어들만 몇 마리 걸려 나오는 것이었죠. 한나절 그물을 던지던 최씨 형제는 점심때가 되자 싸가지고 간 주먹밥으로 점심을 먹을 겸 비례도 인근에 닻을 내리면서 그동안 고기가 걸려들라고 그물도 내려놨다. 만드가 잠시 쉬면서 점심을 먹고 그물을 올려보자잉. 오후에는 밀물이 들어오는 때이니까 고기들이 밀려올런가 모르겠다. 예, 성님. 알겠구만요. 주먹밥을 먹은 후 동생 만득은 수달 성님. 저기 섬에 내려 소피 좀 보고 오겠구만요. 그래 알았다. 나는 잠시 눈을 붙이고 있을 테니 빨리 다녀오너라. 동생 만득은 비례도에 내려 볼일을 본 후 배로 돌아와 그물을 살피던 중 무언가 큰 물체가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물을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그물에 걸린 것이 사람의 시체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다. 정신을 차려 자세히 보니 웬 여자로 보이는 시체가 두 눈을 뜬 채 피부는 옷같이 고우며 머릿결은 살아있는 듯 생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죽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처녀의 시신 같았다. 만득은 수달 형님에게 성님, 여기 사람의 시체가 그물에 걸려왔구만요. 아우야 무슨 말이여? 시체가 그물에 걸려왔다고? 예, 보아하니 처녀로 보이는 시체로 죽은 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아하니 양갓집 교수로 보이는 어여쁜 색시 같은데 왜 여기로 떠내려왔을까? 성님, 저 시체를 싣고 육지로 가 묻어줄까요? 잠시 기다려보거라. 시신을 여기 섬에 내려놓고 내일까지 기다려보자꾸나. 예, 성님. 그게 좋겠구만요. 우리 마을 주변 여자는 아닌 것 같고 찾는 사람이 없으면 내일 이 섬에 묻어주자고요. 나이가 30이 되도록 그때까지 장가를 못 간 만득은 가슴이 싸늘해오는 허전함을 느끼며 살아있다면 자기 배필로는 금상첨화 같은 처자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날 밤 만득의 꿈속에 낮에 그 처녀가 나타나 말하기를 어부님, 저는 저 멀리 남쪽 섬에서 평소 수확한 해산물로 돈을 벌어 나이 드신 노부모를 봉양해 온 연화라는 소녀이온데 며칠 전 물이 차오르는 갯벌에 빠져 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제 몸은 노부모를 두고 이승을 떠날 수 없어 이리저리 물결에 떠다니다 비례도 앞에서 어부님의 그물에 걸려 배에 올려지고 말았지요. 그려 참 안 된 일이요. 어부님, 그러하오니 비례도 찬 곳에 누워있는 저의 시신을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저를 묻어주세요.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알겠소. 내일 날이 밝으면 비례도에 가 연하 낭자를 잘 묻어드리겠어. 대답하며 만득은 잠에서 깨어났다. 날이 밝자 꿈이 생시인 것 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만득은 형과 함께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 비례도 해안에 내려 햇볕이 잘 드는 좋은 땅을 골라 시신이 묻을 곳을 정했다. 수달은 만득에게 혼자서 처녀를 잘 묻어주라고 당부한 후 오늘 집에 가져갈 국거리라도 마련할 생각으로 섬 인근 갯벌에서 대하, 전복, 개불 등 해산물을 수확했다.
만득은 죽은 처자가 자기의 아내라도 되는 양 정성 들여 염을 해주며 준비해간 수의를 입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땅을 판 후 처녀를 묻어주었다. 제사 때 쓰는 제물과 술로 간단한 제사도 지내주었다. 종일 연화낭자 시신의 장례를 마친 만득은 해산물을 수확한 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동생 만득은 오늘 묻어준 처녀를 생각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꿈속에서 곱게 차려입은 연화낭자가 나타나 말하기를 서방님, 어서 일어나 바다로 가보세요. 아니, 당신은 낮에 묻어준 그 낭자가 아니요? 이 밤에 바다로 가라니 어디로 가란 말이요? 예, 서방님. 어제 저를 잘 묻어준 덕분에 이제 이승의 한을 풀고 부모님과 작별 후 삼도강을 지나 저승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 보답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잠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저기 비례도 남쪽 바다로 가면 물고기들이 많이 몰려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래, 고맙소. 내 한번 배를 타고 비례도 남쪽 바다로 가보리다. 만득은 급히 아침을 먹고 수달 형과 함께 배를 타고 비례도 앞 바다로 가 그물을 던졌다. 그물을 던지자마자 감성돔이며 광어, 우럭 등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 첨벙거리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형제는 힘을 내어 그물을 끌어올렸다. 꿈속의 처녀가 말한 대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 배는 만선을 이루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례도 인근해가 그물을 끌어올리면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 만선이 된 배는 만선의 깃발을 뱃머리에 펄럭이며 인근의 파시가 열리는 항구로 가 생선을 비싼 값에 팔아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최씨 형제는 이제 동네에서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돼 있었다. 만득은 또 꿈속에서 연화낭자를 만나 이 모든 것이 연화낭자가 내린 복이라며 고마워했다. 연화 낭자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덕분에 우리는 부자가 되었어. 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서방님, 이제 저는 잊으시고 좋은 인연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아니요, 내 연화만 생각하고 평생 낭자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요. 내가 죽으면 저승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어. 서방님, 저를 잊지 않으신다면 매년 제가 묻힌 날을 기억해 제사를 지내어 주세요. 그럼 부디 옥체 건강하시길 빌어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만득은 연화낭자를 잊지 못하고 총각으로 홀로 지내며 늙으신 어머님을供養했다. 또 매년 연화낭자의 시신을 묻은 날을 기억해 제사를 지내주었다. 사람들은 최씨 형제가 고기잡이로 부자가 된 것이 죽은 처녀를 배에 올려 실은 것이 복받은 일이 되었다며 죽은 여자를 배에 실으면 만선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임자 없이 죽은 여자의 시신이라도 잘 수습해 장례를 치러주는 등 선행을 많이 하면 후일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인과 응보의 교훈을 들려주고 있다 하겠다. 비례도는 현재 강진 신전면에 속하는 섬으로 칠량면과 마주보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이 섬 해상에 300여 개의 인공어초가 투하되어 어류의 자연산란과 해산물의 번식을 유도하는 바다 목장이 되었다.